이번 랭킹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서 시작된 불법 의료 의혹,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인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까지 그 불똥이 튀었는데요. 9년 전에 방송에서 차에서 링거 맞는 장면 소환이 되면서 이 전현무 씨가 박나래 씨랑 같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사이모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불거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현무 씨 측에서는 빠르게 입장 냈습니다. 허 변호사님, 불법 시술이 아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 한 거고 처치랑 마무리만 차량에서 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현무 씨 주장이 사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치의 마무리만 하는 것도 충분히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처방부터 투약, 진찰, 모든 전 과정을 의료행위로 보고 그 밖에 의료 전문인이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의료행위로 굉장히 넓게 포섭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사바늘을 뺄 때도 충분히 감염의 위험이 있고 특히 사람에 따라서는 늘 맞는 주사를 맞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사 용량이 많이 들어갈수록 주사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본다면 이 링거를 맞다가 외부로 나가서 이동하는 차량에서 나머지 링거를 맞고 그리고 바늘을 빼는 마무리 처치만 본인이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응급환자라든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의 요청, 환자의 요청이 서면으로 남아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황도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응급 필요성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왕진을 받아서 집에서 주사 처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 남은 폐기물도 결국에는 의료 폐기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돼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늘을 모아서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현무 씨는 본인이 처치 마무리했다고 하고 이 바늘이나 나머지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전 좀 의문이거든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전현무 씨의 차량 링거 사진 자체가 주사이모, 그 이모 씨와 연관성이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링거만 등장해도 이제는 주사이모가 소환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관련 인물들이 논란이 되자 바로 줄줄이 활동 중단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한 인물이 추가됐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고정 멤버죠. 샤이니 키가 방송 활동 중단을 밝혔고 또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까지 활동 중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침묵을 깨고 마지막 입장문을 내놨었는데 당시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죠. 들어보시죠.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전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동료들한테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상황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샤이니 키 그리고 입짧은 햇님, 입짧은 햇님도 고객이었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이 정황이 공개된 건데 입짧은 햇님이 주사이모한테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정황이죠. 주사이모가 박나래 씨 매니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햇님이 다이어트 비결은 내 약이다. 약을 먹고 30kg를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3번 먹는다, 심하게 먹는 날은 4번 먹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이 약이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약으로 알려졌는데 이 주사이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내 의사 면허가 없어서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인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엄격하게 처방을 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최대 29일까지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처방을 받으려면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았는지 대리 처방을 했는지 누가 또 예를 들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사람들이 대리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분이 예를 들면 주사 이모라는 분이 어떤 형태로든 뭐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만 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리 처방했다면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만약에 또 대리 처방이 아니라 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법을 이용했다면 그것도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어쨌든 이 햇님이라는 사람이 그걸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 사안에서 누가 개입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이니의 키나 햇님이라는 유튜버나 해명이 비슷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주사 이모를 알게 됐다. 변호사님, 그럼 지인이 도대체 누굴까?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네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빨리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키와 입 짧은 햇님의 해명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한 병원을 가서 이른바 이 주사 이모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뭔가 인연을 이어왔다라는 그 구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소개해준 지인이 사생활의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들에게 이른바 주사 이모라든가 링거 이모들을 전문적으로 소개해주고 다니는 브로커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지인을 잡아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주사 이모, 링거 이모 역할을 자처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색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걸 알았든 몰랐든, 그래서 완전한 피해자이든 방조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든 관련된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 지인을 연결고리로 넓혀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 지인은 전문 브로커일 수도 있지만 연예계 종사자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앞으로 연예계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또 이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는 비연예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 비연예인들까지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 이모 논란이 게이트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들이 내놓은 해명을 보면 정재형 씨, 온유 씨, 전현무 씨는 의혹과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박나래 씨, 키 씨, 그리고 햇님 이렇게는 활동 중단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어느 연예인이 또 이름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물론 그 지인이라는 게 뭐 논란의 시작이 됐던 박나래 씨일거나 혹은 뭐 다른 연예인이거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연예인인 브로커거나 그렇죠. 좀 가능성이 되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열려 있죠. 이제 저게 지금 나오는 그 패턴을 보면요, 방송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들이 클루,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분들이 방송에 또 그 기안84가 시상식에서 했던 말에 또 논란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금 예전에 했던 발언들, 예전에 방송 촬영하면서 했던 발언들 중에서 주사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닝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다 이제 하나하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나래 씨가 출연하거나 박나래 씨와 친분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할 거예요. 만약에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돼 있거나 주사 이모라는 사람을 한 번이나 만났거나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몰라요. 이건 누가 제보회사가 아니라 이미 기록에 남아있고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예. 그냥 재미삼아 또는 오락성으로 했던 발언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은, 아까 키와 햇님의 입장문의 공통점을 우리가 봤는데 공통점 또 하나 있습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시작이 됐던 박나래 씨는 정작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박나래 씨의 해명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사과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던 영상, 그러다 보니까 뭐 마치 선전포고를 하는 영상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 영상을 왜 찍은 걸까요?
결국 대중의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입장 표명을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지만 그 입장 표명 내용문에는 어떤 정면으로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명하기에는 이미 본인에게 앞두고 있는 법적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알맹이가 없는 입장문 발표가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적인 사과는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입장문은 팬들이나 제작진이나 대중들을 위한 입장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잘못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하거나 도의적 사과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내가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예인으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대중들의 어떤 관심과 지지로 이제까지 박나래 씨가 존재해 왔던 만큼, 지금 박나래 씨의 이 논란 때문에 실망하는 팬들, 그리고 박나래 씨가 여러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핵심적인 출연진이었고 앞으로 이 MC로서 출연해야 될, 바로 출연을 앞두고 있던 프로그램들도 있었거든요. 그 제작진들에게 끼친 엄청난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은 최소한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주사 이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NS 메신저 프로필이 최근에 바뀌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다. 나만 땡땡땡이다. 허준 변호사님, 되게 화나 있는 상태 같거든요. 누굴 저격하는 겁니까? 지금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칠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에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메이크업을 하고 살아야 하는 연예인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이른바 분칠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낮잡아 이르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연예인들이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 자신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다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이른바 주사 이모가 자신을 속였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속였다고 인정하거나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표현 대신에 이 책임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연예인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리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 연예인들을 탓하고 있는 그런 입장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아울러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계속해서 내문고 자기가 의과대학 교수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주장을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설령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면허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씨의 국내 면허가 없다는 걸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변호사님, 이 씨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키나 햇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시술자를 처벌하고 그 받은 환자를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이 환자를 대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 짧은 햇님이나 키 씨가 정말로 몰랐다라고 하면 사기죄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의사라고 속여서 시술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소개를 해줬다라거나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방조 혐의가 있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 될 수 있어서 수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단순히 박나래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일일까,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